자, 첫 번째 문제죠.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래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처음 드리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출력을 했을 때 5하고 10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나오게 해달래요? 10과 5가 나오게 해달래요. 그러면 처음 변수를 배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씁니다. 여기다가 A는 10, 그 다음에 int B는 뭐 5. 안 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죠? 이건 뭐예요? 변수를 여러분들이 재활용한 게 아니라 재선언, 즉 중복 선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 선언하는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바에서는 철저하게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된다? 변수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했을 때 그냥 더 쓰지 마시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A가 10으로 바뀌었는지. 자, 바뀌었죠?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변수의 값을 재활용해가지고 잘 바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는 재활용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기존에 5라는 값이 있었지만 여기서 아홉 번째 라인에서 10이라는 값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홉 번째 라인에서부터는 이 A의 값을 뭘로 봐야 된다? 10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풀었으면 B에다가도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하면 B가 5가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수 재활용이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제가 조건 지역에 보면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문제 틀린 거죠. 조건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야죠. 조건을 제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 B가 5가 나오게끔 해달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면 숫자와 사칙연산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죠?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론 바뀌긴 하지만 강사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A라 썼어요. 그러면 요때 A는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때 A는 뭘로 봐야 돼요? 자,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뭐라 했죠?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뭐? 값으로 작용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A는 뭘로 봐야 된다? 당연히 5로 봐야죠. 이거는 5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A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지금 5라고 쓴 거랑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했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건 더하기 하면 뭐예요? 뭐랑 뭐끼리 더한 거죠? 5랑 5를 더했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10이라는 게 나오죠. 보이죠? 이거 5잖아요. 5 더하기 5는 10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뭘 쓸 수 없다? 당연히 숫자는 안 썼지만 사칙연산 또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10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B죠. 그러면 우리가 A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B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한테 B를 줬다는 거는 이건 실제 B를 준 거예요? 아니면 B가 들어있는 값 10을 준 거예요? 10을 준 거죠. 그죠? 값을 준 거죠. 값. 그렇게 되면 실행해보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10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B에도 A를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지금 A라는 녀석에는 B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라는 값을 10이라는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수는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이때 B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A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줬다고요?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때 10번째 라인 이후부터 A는 뭐다? 얘는 그렇죠. 10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에는 뭐가 들어간다? 10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라도 했으면 사실 변수 개념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70%는 이해했기 때문에 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라는 값을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요?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USB라든지
그 다음에 웹하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장하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죠. 그죠? 데이터를 내가 백업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러 개 저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공간을 의미하는 녀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변수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 제가 변수는 뭐라 했어요?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값,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5가 중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여기다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int c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뭘 줄 거냐면 a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건 a를 준 거예요? 5를 준 거예요? 그쵸, 5를 준 거죠. 그죠? 이거는 C라는 변수에 지금 5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대입연산지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변수, 우측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C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뭘 준 거다? 5라는 값을 선사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값이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5를 들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C죠? 그럼 B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C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하지 않아도 변수와 변수만을 이용해서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꿨다 했다 해가지고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변수 수합이라고 해요. 수합. 자, 얘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기초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해당 값을 변경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나중에 조금 응용할 때 다 까먹으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다?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값을 교체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튼간에 변수를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이유도 결국에는 뭐다? 내가 변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뚝딱뚝딱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걸 처음 활용해봤고 내가 변수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못했다 해가지고 너무 뭐 좌절하거나 실패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런 게 변수고 이렇게 변수를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프로그래밍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